네,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전까지만 매주 목요일 만나 뵙고 있는 분입니다. 네,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신장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곡성민원실장 신장식입니다. 네, 곡성민원실장 신장식. 예, 네. 딱딱 이에 맞아 떨어지네요. 많이 바쁘시죠? 아니 야위셨네. 그 사이에 마르셨어요. 살도 빠졌고 힘드시구나. 그 얼굴도 많이 탔어요. 그러게요. 네, 예. 햇빛이 가을 햇빛이 곡성 햇빛이 좀 뜨겁군요. 네, 이제 곡성 빨리 얘기해 주세요. 딸기? 곡성? 아 메론. 메론 아직은 메론이다. 아 메론 이제 딸기는 네. 지금 정식을 했으니까 어차피 네. 올 겨울에 하우스에서 나오는 거고. 예. 메론 그다음에 토란 한참 좋고요. 그렇군요. 요새 제가 옥수수 먹방에 맛이 들어가지고 옥수수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곡성 옥수수. 아니면 삼기 쪽에 네. 옥수수 그렇게 맛있어요? 예, 옥수수를 많이 키우는 예. 곳이 있어요. 예. 삼기 쪽에. 알겠습니다. 저희가 곡성 옥수수 맛볼라를 기다리면서 자 일단 국감 막 진행 중인데 아니 왜 이렇게 파행을 빨리 한 거예요? 정무위 파행 제가 정무위 상황을 보니까 네. 신장식 의원님 세게 싸우시더라고요. 예. 뭐 그냥 뭐 겉으로만 세게 싸운 게 아니라 예. 그 파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맥락? 게 있었어요. 맥락이 있었어요. 정승윤 부위원장이 그 17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네. 나 다 고발할 거다. 고소 고발할 거다. 야당 의원들. 그다음에 언론들 가짜 뉴스 조작하고 있는 언론들. 그다음에 야당 의원들 다 고소 고발할 거다. 이게 나왔고 네. 그래서 그 회의록을 유동수 의원이 당신 이렇게 얘기한 거 맞냐 그랬더니 네 그렇습니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뭐 개인의 고발권 헌법이 보장하는 고발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록은요 국회에 다 제공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신청을 그러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건 아닌데 네. 그 이전에 그 디올백 사건 때문에 김건희 씨의 그 디올백 사건 때문에 네. 국회의원들이 전원위원회 회의록을 계속 요청해 왔고 전원위원회 회의록이 국회의원들에게 본인들 그 국감 전에 제공될 거라는 것은 넉넉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이 전원위원회 회의록을 볼 거라는 것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고 한 얘기죠. 당연히 알고 한 네. 일이죠. 이거 겁박 아닙니까? 겁박입니다. 네. 야, 너들 실제 고발도 많이 있어요. 아니 저도 고발했어요. 저도 고발했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정승윤 위원장한테 네. 부위원장한테 네. 사건 번호를 불러줬어요. 제가 공수처에 고발했거든요. 2024 공제 485 내 사건 번호다. 네. 고발할 거냐? 네. 나 고발해라. 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 뒤에 앉아갖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와, 이 사람. 그래서 네. 그게 이제 그때 이제 마이크가 꺼져서 정회가 이미 됐을 때인데 2024 공제 485 공수처 사건 번호니까 반드시 고발해라. 고발할 거냐. 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와. 그리고 사람들 그것 때문에 막 목소리 높이고 여야 하니까 피식피식 웃고 비웃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의원님 화가 많이. 아니 그래서 아니 저거 고발하겠다고 고개 끄덕거리는 거 봐요. 저거 봐요. 그러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후 회의를 하는데 신장식 의원 자기한테 사과하래. 자기를 저거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저거라고 불렀냐 해서 오히려 정승윤 부위원장이 사과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죄송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감이 사실은 지금 뭐 그 지난 1년간 그 윤석열 정권에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정책 의제들을 놓고 제대로 평가하고 그리고 내년에 잘못되는 일 없도록 꼼꼼히 따져보는 게 국정감사거든요.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정승윤 부위원장 이런 태도를 보면 진지함이나 이런 게 없어 보인다. 첫 번째는 이제 진지함보다는 감정에 자기 감정을 못 이겨요. 회의 자리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면 부위원장으로서 전원위원회에서도 회의에서 발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개인 감정을 막 터뜨려요. 그리고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글 쓴 걸 보면 본인을 왕으로부터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 그 거짓된 비판을 받아서 낙향했던 구런의 자기를 빗대고
본인은 억울해 죽습니다 지금. 근데 아이고야. 문제는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 지금 부위원장이 정승윤 부위원장 아직 사직서가 처리가 안 됐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박종민 부위원장이 계세요. 이분이 숨은 강자더라고. 판사 출신인데 그리고 유철한 위원장 이렇게 있잖아요. 디올백 그 사실관계 사실 조사를 했느냐. 이 건과 관련해서 정승윤 부위원장은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현안 질의 때 최선을 다해서 사실 조사를 했다. 회의록에 나와 있는 것과 다르다. 회의록에서는 사실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종결 처리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항의하는 위원이 있었다. 그 위원이 착각한 거래요. 참나. 아니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 회의록을 내가 보고 확인을 했어요. 사실 조사 안 했어요. 근데 정승윤 부위원장은 여전히 최선을 다해서 사실 조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유철한 위원장은 조사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 피조사자,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 이분들에 대해서는 강제 조사권은 없습니다. 권익위원회 당연히 그렇죠. 강제 조사권이 없죠. 영장 받아야 할 수 있는 게 강제 조사인데 강제 조사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피조사자가 본인의 그 이익을 위해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자료나 이런 걸 제출하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것조차 안 한 거예요. 근데 박종민은 더 웃깁니다. 박종민 부위원장. 이 사건은 사실 조사를 할 성격의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사실 조사가 필요 없는 사건이다.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그 고발인은 말하자면 권익위원회에다가 이거 신고를 한 사람은 참여연대입니다. 참여연대에서 기사 한 8개 붙여가지고 툭 던져놓고는 이런 걸 무슨 사실 조사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권익위원회가 저희 의원실에다가 자 청탁금지법 부패 사건 신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보니까 사실 조사를 다 하고 그렇죠. 처리를 한다라고 써 있고 규정이 있잖아요. 청탁금지법 규정상 법상 사실 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판단하지 못할 때 새로운 증거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냐? 종결하느냐? 아닙니다. 자기들은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했는데도 안 되니 수사기관으로 이첩 내지는 송부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안 한 거예요. 그냥 근데 세 사람이 입을 못 맞춰. 정승윤은 최선을 다해서 조사했다라고 하고 박종민은 이거는 조사할 이유도 없고 이유가 없다. 그런 성격의 사건이다라고 얘기하고 유철한은 조사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셋이서 말이 다 달라요. 결과적으로는 뭐냐? 사실 조사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권익위 수뇌부 3인방이 말이 다 틀려요. 말이 다 틀리고 자기들끼리도 우왕좌왕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가 그 지금 조회수가 한 50만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얘기를 했던 게 식권과 디올백이죠. 식권과 디올백. 식권과 디올백. 유시춘 이사장이 권익위원회에서 유시춘 이사장한테 소명의 기회도 한 번도 주지 않은 채 막 조사를 해서 대검에 방통위원회에 막 사건을 이첩을 합니다. 수사 의뢰하고 EBS 이사장 유시춘 이사장. 유시민 작가의 누나.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뭐 법카를 잘못 썼다라고 하는 그 흔한 법카 유용 법카 문제. 그게 하나가 이제 배임이 있어요. 배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있다라고 해서 언론에 보도를 한 걸 보면 언론에 브리핑한 걸 보면 그 내역을 쭉 봤어요. 6년간 이사장으로 재직을 하셨는데 직원들에게 5,000원짜리 식권을 한 번에 한 20장씩 사서 그때 직원들이랑 같이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유시춘 이사장이 손님이 가도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아 그래요? 이제 그렇게 저는 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5,000원짜리 식권을 한 번에 20장을 사니까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몇 월 며칠 10만 원, EBS 구내식당이에요 전부 다. 10만 원인데 이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이걸 넘긴 거예요. 대단하다. 그래서 5,000원짜리 식권과 300만 원짜리 디올백. 5,000원짜리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이거 감사하고 보고해라 라고 한 거고 방통위원회나 또 경찰 수사기관 쪽에다가 수사해라 라고 한 거고 300만 원짜리 디올백은 사실조사 없이 종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고 식권을 수사하기로 결심했으면 디올백은 감옥 갈 사안이에요. 그러니까요. 감옥 갈 사안이지. 감옥 갈 사안이에요. 경주 5,000원이 비쌉니까? 300만 원이 비쌉니까?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가 문제야? 자, 식권으로 그리고
이사장이 직원들하고 밥을 먹는데 그게 청탁입니까? 그러니까요. 5,000원짜리 밥 사주는 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고 제가 보기에는 그 얼거매기의 수준이 정말 좀 그러니까 치졸하다. 저는 권익위 직원들이 네. 너무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막 벌써 16분이어서 큰일인데 그러네. 오늘 국감도 가셔야 돼서 예예예. 그 부패방지국장 사망하셨잖아요. 네네. 이 사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분 그 순직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순직 인정을 받아야 돼서 네. 이거 지난번 현안 질의 때까지만 해도 그 사망경위 조사서를 첨부를 해서 네. 그 공무원연금공단에다가 재해 인정,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사망경위 조사서를 작성을 안 했어.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작성을 해서 9월 말에 네. 공무원연금공단에 냈어요. 그래서 네. 사망경위 조사서를 좀 보자라고 네. 했더니 그거는 뭐 개인정보가 많아서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료를 제출 안 했어. 그래서 네. 열람이라도 하자 그러면. 그렇죠. 근데 사실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거는 위법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그런 이제 얘기를 할 게 뻔하니까 그쪽에서 예. 유족이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족의 의사를. 유족의 뜻을. 예. 근데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 빈소에 조문 갔는데 유족의 뜻이라고 조문 안 받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받았잖아요. 예, 오히려 예. 그 유족들은 여기까지 왔다고 왜 그냥 가시냐 하면서 그렇죠. 오히려 간담회를 요청을 해서 예. 간담회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 전직 권익위원장이 전현희 의원 그 손잡고 어머니께서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네.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는 예. 그 사망경위 조사서가 어떤 내용으로 써 있느냐라고 하면 업무상 스트레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써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업무상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에 말하자면 그쪽에서는 원인이. 뭐 헬기 사건 내지는 야당의 공격 뭐 이런 것 때문에 업무상 스트레스라고 예. 쓰여져 있느냐 했더니 또 그건 아니래요.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걸 밝혀야 되는 거고 예. 두 번째는 예. 청 내에서 그러니까 권익위원회 내부에서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권익위원 내부에서 회의 자료에도 다 나와요. 근데 막판에 그 정승윤으로 추정되고 유철환으로 추정되는 두 사람이 마지막에 회의를 그냥 급하게 마무리를 해버립니다. 네. 회의록을 보면. 근데 유철환 그 정승윤 부위원장으로 추정되는 분은 즉 압력을 직접 예. 행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가짜 뉴스 외풍에 우리가 진상조사까지 하면 조직이 흔들리니까 진상조사 할 수 없다. 그다음에 유철환 위원장이 난 더 웃기다고 보는데 예. 유철환 위원장으로 추정되는 분의 발언이 더 이상하다고 보는데 예. 내가 알아봤고 면담을 해봤는데 외압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진상조사 얘기하지 말자라고 끝내요. 자기가 무슨 신입니까? 말이 안 되는데. 예, 둘 다 예. 저거는 외풍이고 거짓 선동이야. 외부에서 나오는 국회의원들이나 언론의 보도는 외풍이야. 거짓 선동이야.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 그래서 진상조사 할 수 없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저게 거짓이라는 걸 반박을 하셔야죠. 그렇죠. 예.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이니까 지금부터 입을 닫겠어. 진상조사 따위 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철환 위원장은 내가 알아보니까 외압 없어. 자기가 신입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자기가 신입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박종민 부위원장도 그렇고 박종민 부위원장은 몰카 공작이래요. 몰카 정치 공작이라는 거예요. 명품백 사건이. 예, 명품백 사건이. 근데 그런 얘기는 부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술 먹을 때 할 수 있다고 봐요.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렇게 이 사건의 본질을 사건 사실관계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딱 보니 몰카 공작이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법대 위에서만 다 판사 출신 검사 출신이에요. 자기 재판 판사실 안에서만 검사실 안에서만 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오만방자함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도 철저하게 뭐 야당과 소통하면서 생각 없습니다. 예, 해보겠다는 뜻이 없는 거다. 그럼 유족들은 더 황망한 이 죽음 앞에서 더 끔찍한 사태를 겪게 되는 겁니다. 유족들이 얼마나 괴로울까 싶은 게 예. 아내 되시는 분도 예. 그 김 국장님의 아내 되시는 분도 공무원이에요. 맞아요. 예.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말과 운신의 폭이 좁을지를 생각을 하면 예. 오히려 권익위원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유족들이 어떻게 얘기하기 전에 더 적극적으로 진상조사를 해야 돼요. 그게 사람된 도리 아닙니까? 그게 사람된 도리입니다. 예. 그래야 세상이 살만한 거지. 이렇게 황망한 게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전 남편의 어떤 그 조직 안에서 진실규명조차도 제대로 안 해준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박종철 아버님, 박정기 아버님이 종철아 내는 할 말이 없대이. 맞아요. 라고 그때 그분도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밖에 할 수 없고 눈물을 흘리면서 강에 이렇게 하셨던 게 있는데 유고를 이렇게 제사를 지냈던 게 있는데 근데 그 이야기가 진실이 밝혀지는 데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족의 운신의 폭이 좁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네. 진실 규명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시간 문제입니다. 네. 그 끝이 유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 정권 중간에라도 또는 끝난 이후에 반드시 책임지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규명하게 될 것이다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렇죠. 예, 신장식 의원 국회에 계시는 한 이거 반드시 진실규명 됩니다. 자,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대남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요. 네. 지난 7일에 김대남 SGI 서울보증보험 감사위원회 그 임명 과정 이거 좀 이상하다. 예보가 이미 찬성표 던졌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 뭐냐면 SGI 서울보증보험은 네. 예금보험공사가 93.8% 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예. 완전히 예금보험공사가 예보가 다 지배할 수 있는 곳이에요. 네. 그런데 상근감사위원은 주총에서 의결하게 돼 있습니다. 주총 예. 의결 사항이에요. 근데 그 7월 29일 날 김대남에 대해서 서면 결의로 대면 주총도 아니에요. 오프라인 주총도 아니고 서면 결의로 93.8%를 가지고 있는 예보가 서면 결의로 선출을 해요. 김대남을. 그냥 뭐 주기로 한 거네. 주기로 한 거죠. 그러면 예보는 도대체 이 그 SGI 서울보증보험에 3억짜리 이 자리에 뭘 근거로 해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김대남 씨를 상임감사위원으로 주총 결의로 임명을 했느냐. 이거 밝혀야죠. 월요일 날 예보 국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 나는 김대남 씨도 증인 신청을 했어요. 오늘 아마 가면 이제 증인 신청 관련해서 정무위원회에서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증인 신청을 제가 이제 첫 국감 첫날 얘기를 한 거죠. 김대남 나와야 된다. 예보 국감 때 나와라. 네. 어떻게 처리될지는 근데 윤한홍 위원장이 워낙 철벽 방어를 하셔가지고. 윤한홍 그 유명한 윤한홍 위원장이. 자 이제 보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그 좀 정치 사안이긴 한데요. 윤한 갈등이 다시 본격화하고 오늘 아침 동아일보 일면 사이드 톱이 뭐냐면 김건희 여사 행보에 대해서 자제해라. 자제하라고 나섰어요. 할 수 있는 얘기가 거기까지예요. 자, 두 가지인데 김건희 여사는 행보를 자제하면 됩니까? 법적 책임을 져야죠. 그쵸. 정치적, 도덕적, 법적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고요. 두 번째, 자 대통령과 여사께서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도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내일 이제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공항에 한동훈 대표 나갈까요? 뭐 안 나가겠죠. 아니면 이제 나가려면은 극적 갈등 해결 뭐 어쩌고 저쩌고해서 나가서 뭐 서천시장에서처럼 폴더 인사를 하려나? 오늘 아침 7시 23분에 조선일보에 보도가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10.16 재보선 이후에 독대한다. 아니 내일 오는데 독대를 왜 다음 주 선거 끝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안 와도 된다. 서로 보기 싫은 거지 뭐. 그런 메시지 아닐까요? 아니 그 한동훈 대표 뭐 자제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빈집에다 대고서 자제해 주세요. 아니 근데 그 신지호 전략부총장이 사실상 한동훈 대표의 입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어떤 의중이 반영된 발언을 하는 거다라고 국민의힘 관계자들 뭐 대변인 부대변인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다. 잘 들으셔야 된다라고 기자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그 행동할 때가 오면 행동하겠다. 그 행동의 일환으로 김건희 여사 행동 자제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보기에는 저쪽이 보수 그러니까 소위 국민의힘 쪽에서 아직 완전히 갈팡질팡해요. 사실 뭐 중앙일보도 어제는 논설에서 논설위원 명의로 거의 뭐 엄청나게 센 이야기를 했다가 그 수석들 회의하는 자리에서 대통령 면박 주는 발언을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중앙일보가. 근데 오늘 또 논설위원 한 명 보면은 탄핵될 때 거짓말로 박근혜 탄핵됐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도 거짓말 아니냐. 네. 진정해라 여당. 여당은 그럴 일이 아니다. 이런 네. 논설을 그러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보수지의 자중질환이고 말이에요. 네, 자중질환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전반적으로 자중질환이 있느냐. 보수 입장에서는 정권 재창출을 할 때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가장 큰 리스크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정밀한 외과 수술을 통해서 네. 김건희, 윤석열이라는 이 질환, 이 우려를 보수와 정확하게 외과적 수술을 통해서 떼낼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네. 아니다. 이게 너무 크게 얽혔어. 너무 종양이 커. 네. 이거 떼내다가 보수가 같이 죽을 것 같아. 네. 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견적이 안 나온 겁니다. 지금 떼낼 수 있으면 왜냐하면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살기 위해서 외과 수술을 할 수 있느냐. 예. 아니면은 어떻게든 이 암덩어리를 달고라도 예. 다음 대선을 돌파한 이후에 달고 돌파한 이후에 쳐낼 거냐. 네. 이 두 개를 놓고 네. 견적을 내는 중이다. 아, 견적을 내는 중이다. 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이런 네.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뭡니까 이준석 대표이죠. 네, 네, 그때 이제 같이 했던 수행팀인데 윤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외과 수술은 한동훈이 잘한다. 아 그래요? 그 부분만 딱 도려내서 수사할 때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외과 수술에 한동훈 대표가 나선 것인지 못 나서요. 못 나선다. 왜냐하면 예. 뭐 변죽은 울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한동훈과 윤석열은 너무 한 세포예요. 한 세포다. 아, 한동훈과 윤석열은 어떻게 떼요? 어떻게 떼낼 수 있어요? 예. 떼낼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죽으면 한동훈도 같이 죽습니다. 네. 같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증거 운명 공동체다. 아, 증거 운명 공동체다. 네. 예. 얼마나 많은 텔레그램과 카톡이 서로에게 있겠습니까? 그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 우리도 문자 깐다. 뭐 지난 서로지간에 예, 문자 익심 논란 때 우리도 예. 문자는 없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서로지간에. 그래서 예. 저는 한동훈은 제사를 깎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깎는데 아니 물론 살을 주고 뼈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몸이다. 살만 깎아내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명태균 파문이 일파만파 계속 커지고 있고 뭐 김종인 위원장의 이준석 대표의 김건희 여사의 근데 이제 대통령실 해명은 일단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만 하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대목은 일체 발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어가 없어요. 아니, 그건 뭐 확인을 못 하니까 그렇지. 뭐 그 전에도 그랬잖아요. 물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히. 예, 네. 대통령이 검찰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 이런 처지가 양반들이 아닙니다. 뭐 하면 제가 아내한테 그럴 처지가 아닙니다. 네. 대통령도 물어보지를 못하고 처지가 아닌데. 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네. 관저 가서 술 안 드시고 네. 눈치 보여서 처지가 네. 아니다 보니까 네. 대통령실에서 네. 이렇게 술 드신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 인근에 사는 분들 얘기예요. 네. 관저는 못 가고 대통령실에서 술을 마신다. 네, 관저에서 혼나니까 눈치 보여서. 저도 몇 가지 듣긴 했는데. 네, 그리고 뭐 요즘 그분 어떻게 지내시냐라고 물어본다. 본인이 못 묻고. 그러니 이게 뭐냐 이제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자, 명태균 파문은 국회에서는 어느 정도 수위로 이게 확산될 걸로 끝도 없이 갈 거예요. 끝도 네. 없이 갈 건데 네. 일단 명태균 씨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어떤 직관력을 가진 환쟁이고 네. 특히 대권이나 큰 정치를 꿈꾸는 분들에게 예. 그런 그림을 여의도 환쟁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환쟁의 그림을 잘 그려주는 사람이었구나. 예. 근데 과장도 세고 굉장히 이렇게 관심받고 싶어하고 주변에 인정 욕구도 매우 강한 환쟁이었다. 그럴 듯한 그림을 그리는 네. 환쟁이었는데 인정 욕도 매우 크다. 네. 근데 오래 못 가요 그러면. 네. 왜냐하면 그림자는 그림자여야 되는데 네. 본인이 나서고 싶어하는 거잖아. 네. 지금도 보면 네. 내가 불렀고 내가 데리고 갔고 뭐 네. 이런 식의 내가 앉혀놓고 얘기했고. 내가 앉혀놓고 얘기했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국감에는 뭐 안 나오겠다라고 하시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국감에 나오시는 게 더 나아요. 국감에 나와서 보험을 좀 들어놓으시는 게 네. 검사 앞에서 진실을 털어놓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 검사 앞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 양반은 언젠가. 예. 그래서 차라리 국감보험을 들어라. 예. 예. 명태균 씨요. 국감보험을 들어라. 이런 말씀. 그게 본인에게 낫다. 국민들에게도 낫고.
자,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일파만파 커지고 김대남 녹취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정권에 상당히 부담이 되지만 정리는 못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민주당에서 상설특검 카드를 꺼냈어요. 네. 조국혁신당은 이 상설특검 카드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고 이걸로 돌파가 되겠습니까? 모든 이거 하나만으로 돌파 안 됩니다. 뭐 큰 권력이란 대한민국이 대통령제인데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권력이 지금 무너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시점에서 이것만으로는 안 되죠. 근데 뭐라도 돌파구를 내야죠. 그러니까 뭐 어디서라도 한 군데 그 수사가 시작이 되면은요. 네. 그 수사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그렇다면 특검을 이 사건별로 있는 김건희 특검을 하지 않을 네. 방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중물 역할은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회 규칙을 바꿔서 하자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국회 규칙은 사실은 국회 차원에서 처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아도 통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뭐 의회 독재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실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는 이게 균형을 해봐야죠. 예. 이익 형량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걸 통해서라도 밝혀야 될 진실, 권력의 비리가 있다면 네. 그쪽에 그 반대가 있더라도 뚫고 가야 되는 것이고 일상적 시기, 평상적 시기라면 합의해서 하는 게 저는 이거는 합의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일상적 시기라면. 예.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20몇 번 하면서 그 헌법학자들도 본인과 직접 연관된 이런 그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제한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도 그냥 거침없이 거부권 행사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진실을 끝까지 묻어둘 거냐? 진실을 밝혀내고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를 위해서 위중한 상황, 전시에는 전시 룰이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저는 마중물을 넣기 위해서 예. 국회 규칙, 국회 과반 이상의 뜻을 받은 야당이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 그 큰 사건들이라기보다는 삼부토건 문제, 그 다음에 뭐 국회 뭐 증인 출석하지 않는 위증하거나 출석 그렇죠. 불출석하는 그다음에 거. 이제 마약. 외압 수사 사건 요 세 가지고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은 이거는 큰 특검들은 일반 특검으로 돌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눠서 질문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뭐 한동훈 대표 행동할 때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 또 거부권 행사하겠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뭐 지금 상황을 보면 10월 말까지 국감하고 11월에 했을 다시 올라가겠죠. 네, 다시 올라갔을 때 재의결하면 이 두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의힘의 균열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균열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견적을 지금 내고 있다. 외과 수술이 될 거냐, 같이 죽는 거냐. 그러다가 이제 그 중간에 다른 견적이 나올 거 아닙니다. 나올 겁니다. 우리는 안 죽을 수 있어라고 하는 팀이 생겨요. 적어도 4명이 나온 거고요. 그 팀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상설특검으로 물꼬를 틔우면 저쪽에서 할 말이 생깁니다. 상설특검도 시작해서 수사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럴 때라면 검찰이 수사를 하든지 검찰이 근데 심우정 총장이 수사할 의지를 안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특검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다만 특검 추천을 할 때 조금 지난번 같이 제3자가 추천하는 게 관여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자라는 쪽으로 저쪽은 논리가 그렇게 갈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가 가기 전에 특검이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리고 그때는 어떤 조건이냐면 이제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상설특검 내지는 뭐 또다시 특검이 올라오고 하면 국민들이 날도 선선한데 주말 오후에 뭐 하시겠냐. 촛불 집회에 나오신다.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대변인께서 함께하시겠다고 합니다.
신장식 대변인이 매주 나오신다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나가실 것 같아요. 아, 뭐 그거는 또 이제 저희들이 신장식 대변인 나가시면 저희도 나갈게요. 이렇게 엮는 거야. 네. 그리고 또 라방하겠구나. 그 광장의 힘이 하나로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광장의 힘도 네. 광장의 힘이 아직 하나로 다 모이지 못한 측면들이 있어요. 예의주시하고 있고 저희들이 시민의 물결이라고 하는 또 특별위원회도 지금 있는 거니까. 네. 예. 탄추위 예. 안에 시민의 물결이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김재원 의원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공동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항상 소통하고 있고 민주노총 참여연대 그리고 뭐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등등과 항상 소통하고 있고 이 상황들이 광장의 힘이 하나로 모이고 그다음에 심리적 탄핵 상태가 정치적 법적 탄핵으로 갈 수 있도록 시민의 힘이 모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박민정님께서 와 나가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로 모이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의견들 주시고 계십니다. 자 재보선 얘기 좀 해볼게요. 네, 다음 주 수요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 주말 이제 집중 유세하고 할 텐데 4대빵 전략 말씀하셨어요. 네, 당연히. 범야권이 4대빵으로 가야 된다. 맞습니다. 부산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금정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열기가 올라가고 있고 어제 이재명 대표 부산 가셨잖아요. 네. 거기에 우리 그 류재성 후보 요새 그다음에 김호범 부산시당 위원장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김경지 후보를 가운데 두고 왼쪽에 이재명, 오른쪽에 김경지 후보의 오른쪽에 이재명, 왼쪽에 이재성 서서 같이 셋이 만세 불렀습니다. 거기서 오는 시너지와 희망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리는 것은 뭐냐. 이재명, 김경지, 그다음에 유재성 세 분이 같이 손을 들었고 조국 대표도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산에 가실 겁니다. 김경지 후보의 손을 들 거예요. 조국 대표가. 자, 그러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간곡히 호소드리는 것은 전 국민 금정구 지인 찾기를 해주시라. 그래서 보내주셔도 좋고, 근데 선본이 지금 정신 없을 거거든요. 지금 단일 후보로 선거를 치러야 되고 하니까 가능하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전화를 직접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핸드폰 여시고 이 방송 끝나시면 쭉 열어서 금정구에 내가 아는 사람 있나 사돈의 팔촌이라도 옛 애인이라도 있나 한번 찾아서 헤어진 애인이라도 찾아서 전화를 꼭 해주셔야 된다. 전화를 그렇게 해주시면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헤어진 애인이라도 찾아서 전화하자라는 말씀 주셨어요. 4대빵 가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 오늘 또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지율이 뭐냐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데일리안이라는 회사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굉장히 보수적인 데인데 여기에서도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나온 조사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긍정평가 25.7, 부정평가 71.6입니다. 이 회사가 여론조사한 것 그 기록을 보면 대체로 부정평가가 60%대예요. 70%대는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야권이 4대빵을 못한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이겨야죠. 이겨야 되는 거고 반드시 이겨야 되고 국민들이 강서구청장 때 다 이렇게 전화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강화는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 안상수 후보 화이팅. 무소속 화이팅. 무소속 안상수 후보 전에 당대표까지 하셨던 바로 그분. 강화에서 화이팅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니 민주당 후보도 있는데 왜 안상수 후보 화이팅 하세요? 아니 이거 어려우니까 현실로 얘기하는 거예요. 구도가 현실로. 국민의힘 후보가 둘인 것처럼 해야 돼. 그리고 우리 민주당 후보가 우리 뭐 조국혁신당에서는 일찌감치 지지 선언을 했으니까 민주당 후보가 기존 표 자기 있는 표를 확실히 땡겨오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강화에도 전화해 주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사돈의 팔촌 오촌 당숙 다 찾아서 전화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상수 후보의 파이팅까지 같이. 네,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저희 취재 편의점 처음 문을 열고 현장 라이브 시작을 한 방송인데요. 국민들은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건 아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 여론이 굉장히 뜨거운 것이고요. 11.6 재보궐선거도 그 맥락에서 보셔야 된다. 아까 어떤 분께서 장윤
박윤선 그 현장에 제일 먼저 나간다는데 제가 현장에 지금 못 나가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장비에 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장비만 마련이 되면 제가 즉각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챙겨서 현장 나갈 수 있기를 저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이제 국감하러 국감장 가셔야 되는데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오늘 정모위에서 어떤 얘기 하실지 그것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융계에도 드리워진 김건희와 용산의 그림자. 오, 기다리십시오. 금융계. 이거 조금만 예고하고 가세요. 20분 아니, 남았는데. 조금 있으면 근데 그러니까. 우리 가서 회의 준비해야 돼. 네. 금융계에도 드리워진 김건희와 용산의 그림자. 제목이다. 네. 금융계에 드리워진 김건희와 용산의 그림자. 요새 그림자 하면 명태균 씨가 딱 떠올라가지고. 알겠습니다. 오늘 국감 때 그럼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 가능하신 겁니까? 그렇게 되나요? 네. 네네네. 다음 주 수요일 선거니까 여러분 하여간 선거 잘. 자,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은 민주당. 네. 그렇다면 곡성은? 민원실장. 신장식 민원실장이 있다. 말씀 좀 드리면서 자,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